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윤청룡 부원장입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1년 이상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여 동안 봉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북한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마체고라 주 평양 러시아 대사가 최근에 북한으로부터의 부분적인 출국은 가능하지만 입국은 봉쇄되었다고 하고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조차 평양을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북한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는 중국과 러시아 국경, 육로로는 이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웃지 못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의 외교관과 그 가족 8명이 2월 25일 북한 국경으로부터 러시아 핫산 땅으로 철도 위에서 수레를 밀면서 귀국하는 장면이 나왔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길래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평양에서 청진을 거쳐 국경까지 오는데 34시간을 기차와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나머지 국경을 철도 수레를 밀고 넘었던 것이지요. 참으로 국경까지 가는데 34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북한의 인프라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2월 8일 러시아의 인터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아주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료와 원자재, 부품이 부족하여서 기업의 가동이 중단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고 밀가루, 식용유, 설탕 등 기본 생필품조차 구매가 어렵다고 합니다. 입는 옷가지와 신발도 없다고 합니다. 살 수 있어도 가격이 예전보다 3, 4배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마체고라의 증언에 이어서 북한 주재 다른 외교관과 구호요원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 평양의 체코 대사관의 한 외교관은 2월 10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경 봉쇄로 인해서 몇 달째 설탕과 식용유를 아예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커피나 치약은 물론 모두 상점에서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채와 과일은 지난 겨울보다 가격이 훨씬 올랐으며 1년 동안 국경을 봉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26%만이 전기를 사용한다는 최근 미국 CIA의 추정치가 아주 타당하다고 말을 하면서 대사관조차도 여러 차례 정전을 겪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3월 3일 UN 인권이사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의 봉쇄가 경제난을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감소하면서 시장 기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등을 위한 그런 것이 없어서 공장 가동도 안 되고 정말 생필품 부족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걸에 나서는 아동과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굶어 죽는 사례까지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북한에서 아사자가 생겨난다는 것은 지난번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 그리 별로 듣지 못한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고픔에 못 이기다 보니까 북한으로부터 우리 쪽으로 넘어오는 탈북자도 최근에 간간히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북한 남성 한 명이 동부전선에 우리 철책선을 뚫고 남한으로 넘어온 바가 있으며 금년 2월 16일에는 북한 주민 한 명이 이 추운 겨울바다를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국경이 봉쇄됨으로써 그쪽으로의 탈북이 불가능해지자 일부 사람들이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내에 아주 심각한 경제난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북한을 봉쇄하는 이유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아사자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봉쇄를 취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김정은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연설에서 김정은은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 자신이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시인을 하고 자신은 모든 당 조직들과 정부 정권기관들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위하여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선 금년 초 8차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기본 정치 방식으로 기존의 선군 정치를 배제하고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온갖 북한의 도처에 당의 슬로건으로 이민위천을 내세웠습니다. 이민위천이라는 것은 백성을 하늘과 같이 받든다는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즉 북한 인민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로는 이렇습니다. 실제도 그럴까요? 김정은은 8차 당대의 당 사업 강화 발전 방향을 보고하면서 말로는 이민 위천과 인민 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내세우고 첫 번째 투쟁 대상으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 시기를 혁명의 새로운 발전기 도약기로 규정을 하고 당 사업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혁신의 첫 번째는 당 중앙의, 즉 김정은의 유일 영도체계 확립 심화를 첫째 과업으로 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 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이에 반하는 요소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하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에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의 한류 문화나 외부 사조 반입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많은 양의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및 유포할 경우 무기 노동 교화형이나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당 중앙당 소속 39호실 수산기지 소속의 선장 한 사람이 자유아시아 방송을 청취하다가 적발되어 총살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제3군단 후방부장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한 혐의로 공개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는 전국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8일에서 11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김정은은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일 때 대하여를 핵심 의제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김정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부 사절을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단호하게 수술해 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호, 조장시키는 대상을 단호히 제거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월 3일에는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회가 개최되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기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고 이어 3월 4일에는 북한의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그리고 사회주의 여성동맹도 각각 전원회의를 개최하여서 전 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때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사상 통제와
체제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냐? 결국 김정은의 유일영도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8차 당대회 시 김정은은 내부적 힘을 전면적으로 정리정돈하고 재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영도력을 강화하고 당적 쇄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 중앙위 산하의 핵심 부서로 규율조사부와 법무부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조직지도부 산하에 비상설 경제발전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지금 현재 북한의 각 기관과 단체들에 대한 검열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무려 4일 동안 북한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라는 것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소위 개강사에서 시군은 우리 당 정책의 말단 지도 책임 단위이고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라고 얘기하면서 인민들을 돌보는 무거운 책임을 걸머진 야전 정치 일꾼이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용원 조직비서는 보고를 통해서 일부 시군당 책임비서와 시군당 위원회에서 제대로 지도를 못하고 있다고 아주 심하게 질책을 하면서 당 중앙의 지역적 보좌관답게 시군의 안주인으로 일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3일차 회의에서는 오수영 경제비서가 나서서 농업, 축산업, 수산업을 장려할 데 대한 강의를 하였고 또한 지역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재룡 당 조직지도부장은 간부 대열과 당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기층 당 조직의 전투력을 높이며 당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고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 당의 후비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3월 6 김정은은 폐강사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다음 단계로 결정적으로 이행시키는 데서 시군당 책임비서들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가진다 하면서 책임비서들을 재무장시키고 재강석시키고 재분발시키려고 강습회를 조직했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조용호는 마지막 결론으로 당 중앙의 유일적 영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 때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군당 조직들이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당 조직들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 당 결정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세우고 모든 시군을 당과 국가를 철벽으로 옹이하는 강철의 성세로 튼튼히 다져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용원 조직비서가 상당히 부각되었습니다. 조용원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정위원을 거치지 않고 후보위원회에서 일약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조직비서 그리고 중앙군사위원으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2월 8 제8기 당 중앙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당과 내각의 간부들을 질타하였습니다. 일꾼들이 극도의 소국성과 보신주의에 사로잡혀 당대의 결정도 인민들 앞에 한 서약도 서슴없이 저버리고 있으며 이는 총비서 동지의 사상과 의도를 반대하고 나선 반당적, 반인민적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하고 총비서 동지의 영도 사상을 정확하게 받들지 않고 맡은 사업을 태만히 하거나 자리 지킴만 하는 일꾼들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모든 당원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순간 조용호는 최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제치고 실질적 제2인자로 부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장성택 이후 최고 실세가 아닌가 여겨지기도 합니다. 북한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의 위상이라는 것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 중의 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당의 인사 및 조직관리, 당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조직 지도부가 워낙 중요해서 김정일이 당 총서기가 되기 전인 10여 년 전부터 당 조직 지도부장을 맡아서 죽을 때까지 이걸 남한테 넘겨준 바가 없습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최용해와 리만건, 김재룡 등이 조직 지도부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조용호는 조직 지도부에서 부장이 아닌 제1부부장만 역임하다가 조직비서로 발탁된 사람입니다. 상당히 파격적이고 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김정일은 아마 위임을 받아서 지금 북한의 어떤 핵심 당 개편, 쇄신 작업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장기 봉쇄를 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민 위천, 인민을 하늘과 같이 떠받들겠다는 생각일까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지금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는 북한의 내부 기관을 확립하고 노동 규율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인위적으로 위기를 조성하여서 당의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도 집권 10년 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장마당 허용, 외부 사조 및 정보 유입으로 느슨해진 당의 통제와 기강회의를 바로잡고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를 확고히 다지면서 김정은의 권위를 절대화하여 앞으로 김정은의 장기 집권 체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배고픔과 공포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이 두 가지 수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작년 10월 당 창건 75주년 연설에서 75년이 아니라 750년, 7500년이라도 당을 따르고 지켜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족벌 정권을 영원히 끌고 가겠다는 얘기가 다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의 일말의 희망조차도 없애고 김정은의 주민 통제를 돕고 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